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자리에 착석해 주셨으니까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치 연출한 김수인입니다. 네, 귀한 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도 봐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층에서 엄마 혜영 역을 맡은 강서희입니다. 네, 귀한 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층에서 유리 역 맡은 강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층에서 예나 역을 맡은 최수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나랑 그 유리의 선생님인 규범 역할을 맡은 윤준원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얘기 잘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층에서 오영사 역할을 맡은 오태경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할게요. 질문 주실 때는 매치와 성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저희 기자님들 질문 고민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먼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감독님, 독치는 제목부터 강렬하고 그 뜻이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독치는 어떻게 영화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독침이라는 단어는 그 미국의 한 심리 치료사인 수잔 포워드라는 분께서 이제 그 저서에서 사용한 단어인데요. 제가 영화사 기획팀에서 작가로 일할 때 기획 회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단어였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 부모가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내보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감독님 뵈니까 되게 젊은 감독님인데 아마 부모 관객들이 되게 많은 좀 성찰을 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를 키워보면서 갈등을 겪는 어떤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돼 있을 텐데 젊은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서희초 사건 등 이제 좀 학부모의 부모의 좀 과한 삐뚤어진 사랑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작품은 그 전에 기획이 돼서 촬영을 했을 텐데 어떻게 좀 이게 맞아떨어지는 되게 신기한데 이게 좀 기획 과정이나 준비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기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훨씬 이전에 저희 제작사 대표님과 함께 기획하고 초고를 쓰고 이제 촬영까지 마친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만든 영화는 아닌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밈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20대 때 학원 강사 생활을 좀 길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치동에만 2년을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내용,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은 그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녹여내는 방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배우님들께 단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독친에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함께 하게 되었는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한나 배우님도 부탁드립니다. 장서희 배우님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감독님이 각본이랑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대본을 제가 후루룩 빨리 읽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감이 이거는 좀 뭔가 흥미롭고 재미도 있겠지만 또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신인으로서 유리라는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보여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꼭 유리라는 역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독친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독친의 뜻도 몰랐어요. 사실 다들 좀 생소하실 텐데 그래서 막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데 유리의 이입을 해서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까 독친이라는 뜻이 이렇게 무서운 뜻이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좀 섬뜩하고 무섭게 시나리오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주가 되는 단어인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는 마냥 긍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부정적이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신선했고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푹 빠지게 되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촬영 중에 이제 같은 촬영 감독님이셨던 이제 박재인 촬영 감독님께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되게 많은 시나리오를 읽어봤지만 첫 페이지를 연 순간부터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까지 집중력이 단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던 작품은 독친이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완전히 매료됐고 뭔가 메시지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그냥 자체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리가 이제 엄마를 사랑해 주려고 뭐 이런 끝에 가서 이제 막 살짝 울컥해서 뭐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런 시나리오였어서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 작품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세 선배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배우분들과 그다음에 여기 있지 않는 출연하는 다른 배우분들 캐릭터들 모든 캐릭터들이 다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참여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서희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스크린은 6년 만에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6년 만에 복귀하신 소감이랑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이렇게 항상 영화나 드라마나 뭐 배우가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장르나 뭐 무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가 2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일단 처음에 영화 제의를 받고 그리고 김수인 감독님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을 때 얘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좀 같이 촬영하면서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좀 연장자에 속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또 젊은 감독님하고 작품을 하니까 또 다른 재미 또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역시 오랜만에 영화에 참여하니까 감회도 새롭고 재밌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장서희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삐뚤어진 모성을 연기하셨는데 물론 뭐 촬영은 많이 이전에 하셨겠지만 최근에 그 뉴스 기사들 그런 삐뚤어진 어떤 모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기사들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참 많이 안타깝고요. 사실 저희 영화가 작년 여름에 촬영을 했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훨씬 전에 작품을 쓰신 거라 사실은 어떠한 이렇게 공교롭게 이 사회적인 문제하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저희 영화가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 꼭 그런 일을 염두에서 한 작품은 아니었고 근데 일단 요새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죠. 뭐 달리 안타깝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영화 내용상 딸을 이제 자살로 어떻게 보면 몰아가기까지 부모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거를 배우가 연기할 때 자칫 오버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조율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뭐 감독님께서 어떤 장면에서 좀 디렉션을 어떻게 줬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장서희 배우하고 강한나 배우가 좀 이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좀 연기를 했는지 좀 그걸 요약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 같은 게 있으면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하신 걸까요? 배우 두 분께. 네, 세 분 질문 답변해 주시는데 감독님 먼저 어떤 식으로 디렉팅 했는지, 또 두 분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야기를 사실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혜영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장서희 선배님의 연기 톤을 보고 이제 다른 배우들과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연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물론 제가 장서희 선배님 연기를 본 게 처음은 아니죠.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사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지만 선배님 연기 오래 봤지만 사실 또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는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배님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배우들, 젊은 배우들과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좀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감정이 과잉될 수 있는 인물인데 저는 사실 유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나도 기범도 각자의 감정에 복받쳐서 무언가를 이제 토로할 때 자칫하면 좀 과잉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건조하게 우리 톤을 좀 다시 정리하자 이런 방식으로 좀 다시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저희가 촬영 전에, 촬영은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했기 때문에 촬영 전에 미팅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뻔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그렇게 담담하게, 때로는 담담함이 더 이렇게 울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좀 최대한 힘을 좀 빼고 연기를 하자 이런 걸로 상의를 많이 했고, 또 현장에서 좋았던 거는 굉장히 감독님이 유연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입에 안 붙는 대사 같은 거 있으면 직접 편한 대로 저희 고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 입에 맞게 이렇게 대사, 뭐 말투나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갔고, 뭐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상의를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일할 때 즐겁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결과물도 글쎄 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여쭤보셔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과의 장면이 그런 건데 사과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 외에도 좀 다른 말들도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배우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뭔가 저희는 반복적인 문장이 있으면 다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편인데 감독님은 그거를 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똑같이 다 뭔가 반복적으로 정말 혼이 빠져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디렉팅을 그렇게 확실하게 주셔서 그런 것들을 디렉팅을 받으면서 잘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님들 연기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연기 보시면서 감독님 소감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 강한나 배우님은 이번에 첫 주연자이고 윤전 배우님은 데뷔작이라고 하는데 소감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장서희 선배님 말고 다른 분들은 이제 신인 배우잖아요. 네, 저도 신인 감독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감독과 배우의 관계이기 이전에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제 함께 막 시작하는 영화판에 발을 들인 그런 이제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서로 이렇게 굉장히 유대감도 깊었고 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그 이제 연기, 그 좋은 연기를 현장에서 볼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특히 이제 뭐 스포일러가 될까봐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유리가 예나와 찍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장면 찍을 때는 저도 사실 조금 울컥해서 눈물을 살짝 훔치며 컷을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첫 주연작이 독침이라는 작품이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정말 힘을 받는 그런 좋은 관계였던 것 같고, 또 선배님이 정말 대선배님이신데 이렇게 엄마와 딸로서 호흡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현장에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오태경 배우님과 최소연 배우님께 드리겠는데요. 먼저 오태경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영화제도 다녀오고 뭐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떨기는 했어도 실감을 잘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막 쫙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뉴스로만 보던 그 장면이 보이니까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우 개인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좋다고 해도 그 작품을 하기까지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더 신인 배우가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작품을 제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모두 영광이고, 특히 제 첫 영화가 독진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이 기회를 주신 또 우리 김수인 감독님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준원 배우님 말씀에 그 영화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그 독침이 부천부터 남도 수영까지, 그리고 일본의 아이치 영화제, 바르셀로나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까지 많은 국내 영화제 초청이 되셨어요. 감독님과 장서희 배우님, 그다음에 강하나 배우 직접 일본까지 가서 관객들과 기자님들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관객 반응이 다르다던가 어떤 부분들이 좀 특별했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일본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이제 한국 관객과의, 왜냐면 부천 영화제를 먼저 갔고 이제 두 달 뒤에 일본 영화제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관객과 일본 관객의 차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영화 제목 자체에 대한 친밀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영화를 준비할 때 독침 이러면 다들 독침으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고, 독침이 뭐냐, 무슨 제목이 그러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독침이라는 개념이 이미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말이고, 특히 이제 10대, 20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독침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도 유명하냐, 한국 사람들도 독침이라는 단어에 공감을 하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친숙도 자체가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독침이라는 단어가 많이 저희 영화로 인해서 좀 유명해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같이 이제 일본을 갔으니까요. 이제 느낀 거 감독님 말씀대로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갈등, 고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객과의 대화도 나눴었고 그리고 일단 뭐 앞에서 감독님이 전반적인 거를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그 부분은 사실 일본 영화제는 제가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 스스로도 신인이 된 것처럼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우리 영화를 이렇게 일본에 와서 알릴 수 있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묘한 떨림, 설레임 그런 거를 느껴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일정을 마치고 왔어요. 저는 일본에 처음 간 거였는데 되게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이 관객과의 대화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좀 다르게 느끼실까 궁금했었는데 받은 질문이 똑같은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이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게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오태경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서 오영사는 영화의 묵직한 톤을 잡아주는 캐릭터인데요. 그리고 또 너무나 완벽한 연기로 영화의 진짜 톤을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그 캐릭터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 7월에 개봉한 조태구 이후에 너무 반응이 좋았잖아요, 영화가요. 그래서 관객들도 그렇고 배우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독침이 빠르게 관객들하고 만나는 거여서 기대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거 소감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냥 처음부터 영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되게 심각한 사건이고 중대한 사건이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다들 좀 약간 오영사에 비하면 좀 감정적인 캐릭터인 분들이 많아서 좀 그것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조태구가 7월에 개봉을 하고 이게 또 11월 1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또 한 번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네, 또 조태구라는 영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장르의 영화고 다른 결의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 독신에서 제가 연기한 오영사라는 캐릭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독신 영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최소연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나 캐릭터는 영화에서 굉장히 튀는 캐릭터잖아요. 어느 공간에서든 누구에게든 튀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연기하셨는지 그 다음에 아까 대답하셨을 때 사랑과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본인 대사 중에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독한 것도 뭐 좋은 게 독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 나오는 킬링 대사를 예나 배우님께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시나리오 읽었을 때 어떻게 연기를 할까 고심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예나를 처음 보셨을 때는 예나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버릇없는 아이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여리고 정이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게 약점으로 보일까 두려워서 애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나에게 연민을 가지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이 영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대사를 예나가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이제 그런 사랑과 믿음이라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닌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걸 관객분들 가슴에 꼭 박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고 또 예나에게는 그게 뭐 선생님과 유리 어머니이셨고 또 제 자신에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어요. 너 여태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제 자신에게 하는 걸 이제 상대방에게 선생님에게 한다
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를 하는 동안 사실 강한나 배우님과 장서희 배우님 모녀로 출연하시는데 장서희 배우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예나 배우님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인지 장서희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찍을 때 어땠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굉장히 쫓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화 제가 첫 촬영을 할 때, 같이 찍은 소윤이가 이제 그 뺨을 맞는 씬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안녕 이러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뺨을 때리는 장면을 찍는데 너무 미안하고, 근데 또 그 뺨 때리는 게 제가 이제 좀 노하우가 있잖아요, 뺨 때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 한 번에 가자, 이거 저희 서로 고생이니까 우리 한 번에 이거 그냥 세게 맞고 가자 이랬더니 네 이러면서 이제 흔쾌히 하고는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NG가 났어요. 그래서 2번 맞았지, 그치? 2번 찍었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미안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촬영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뺨이 이렇게 얼얼하게 부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찍다 보면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고 그런.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나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예나는 딱 2번 맞았는데 기범 선생님은 진짜 많이 맞으셨거든요. 심지어 제가 한번 오케이를 했는데도 본인이 아쉬웠는지 감독님도 한 번만 더 맞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세게 때리셔서 저희가 맞아요. 그 테이크를 사실 썼어요. 네. 일단은 이게 아시다시피 이쪽에서 찍고 이쪽에서 찍고 해야 돼서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맞을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저도 이제 선배님한테 진짜 풀스윙으로 때려주세요. 선배님 알겠어 이런 다음에 진짜 때리시는데 마지막 건 좀 아팠습니다. 근데 영광이었어요. 되게 선배님에게 땀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제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미안해. 아주 그냥 다 때리고 다녔어요. 제 생각에는 두 배우님이 한혜숙 배우님의 그 유명한 짤을 갱신하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신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좀 모녀 케미를 살리려고 노력했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었지만 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은 좀 어쨌든 이게 사회적 이슈가 최근에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학교 관련된 메시지는 계속 있어왔고, 그런 점에서 좀 연출하실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조심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한나 배우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케미를 위해서 노력했던 건 사실 케미가 좋지 않은 게 좋은 결과를 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선배님이랑 촬영할 때 너무 또 선배님이시고 그러니까 또 되게 어렵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잘 녹아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촬영 이후에 선배님이랑 더 친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사실 일본 가서 더 친해졌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같이 이제 3박 4일 동안 그래서 더 친해졌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지금 안나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막 애틋한 모녀 사이로 보여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엄마는 계속 자기의 욕망을 계속 자식한테 주입을 시키고, 또 이제 유리는 계속 이게 그거에 대한 갈등 이런 거가 지금 안나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둘이 이게 묘한 긴장감, 그리고 서먹서먹한 뭔가 서로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저희는 더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영화 찍는 동안은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일본 가서 친해지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우들끼리는 대화를 많이 못하고 했는데 일본에서의 그 시간들이 서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그 공교롭게 뭔가 비슷한 맥락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다고는 생각해요.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사회적인 이슈를 담은 영화로 보이지 않도록 그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어떤 한 개인들의 문제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얻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교훈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화를 무사히 만들고 완성해서 세상에 선보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런 귀한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희 영화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연기를 했지만 매번 이렇게 작품으로 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는 굉장히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레고 떨리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기자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잘 봐주시고 잘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주연을 맡아서 이런 것도 참 처음이고 기자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처음이라 정말 많이 떨리고 뭔가 설레고 그랬는데요. 제가 잘 대화를 나눴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널리 입소문 멀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첫 기자 간담회라 많이 떨리고 설레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독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이 영화로 기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귀가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저희 영화 좋은 말들 많이 써주시고 기사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렇게 블랙홀처럼 확 빨려드는 매력 있는 영화 독친 많은 관심과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에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왼쪽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이팅 포즈 한번 갈까요? 독친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시선 부탁드릴게요.